자, 이제 41장 식신격을 논함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약 단용 식신 작식신유기 유재운 즉부 무재운 즉빈. 자, 이 소리는 만약에 단독으로 식신을 쓰게 되면, 그죠? 단독으로 식신을 쓰는 경우, 그러면 단독으로 쓰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식신격인데 재성도 없고, 그죠? 또 식신 대살이라고 하는 칠살도 없고, 또 기식취살이라고 해서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으로 격이 성격되지도 않는 경우, 오로지 식신만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약단용 식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단독으로만 이렇게 식신격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식신이 유기하면, 식신이 유기하다는 것은 비겁이 근황하거나 비겁이 있어서 식신과 식신도 튼튼하고 일간도 튼튼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기하고 그 다음에 운에서 재 재운으로 이렇게 재운을 만나게 되면 재운이 있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재운으로 흐르면 부자가 되고, 만약에 재운이 없으면 재성운으로 흐르지 않으면 비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식신만 있고 식신만 있고 격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비난하다. 대신에 일간도 튼튼하고 식신도 유기하게 잘 이렇게 일간에 의해서 설화가 잘 된 상태에서 대운에서 재성운을 만나면 부귀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대운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 사주는 비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재능은 있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 그 재주와 기술로만 먹고 사니 그날 그날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이 칠사를 대하지 못하고 또 살인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재성도 만나지 못한 사주가 운에서도 재성운을 만나지 못하면 비난하다. 그러나 비겁으로 왕성한 일간을 설화하는 식신이 운에서 재성을 만나면 부귀하니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3년생 단독으로 식신을 쓰는 경우인데 직업이 의사예요. 여자 일대운입니다. 자, 계유, 계해, 경신, 신사. 자, 경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금수식신격이에요. 금수식신격인데 상관으로 혼잡되어 있어요. 식상이 혼잡되어 있어요. 식상이 혼잡되어 있지만 또 비겁으로도 금도 양인과 록과 겁재까지 떠서 비겁도 혼잡하고 식상도 혼잡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어 있어도 비겁이 근황하고 비겁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거는 유기한 사주죠. 유기한 거. 이런 것이 유기한 거죠.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금수가 이렇게 이제는 무리지어 있는 이런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요? 물론 사주에서는 지지에서는 이렇게 사신 형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 환경은 갖추고 있는 거죠. 일단 형살 자체가 뭔가 수술하고 뭔가 교정하는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기술이 아니고 이제 부기한 걸로 간다고 하면 운에서 재성운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럼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하니 금수식 신격이다. 그렇죠? 천간의 상관으로 사주 전체가 금수로 이루어진 사주이다. 사주의 재성이 드러나지 않으니 단독으로 식상을 쓰는 사주이다. 그러나 요 해중에 장생지 간목, 재성이 장생하고 대운에서 천간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이 가불목, 재성으로 흐르고
지지에서는 세 번째 대운부터 30년간 임묘진 재성운을 만나니 약 50년이죠. 그쵸? 20년, 30년. 사주보다 대운의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 사주이다. 이렇게 금수로 이루어져서 유기한 사주가 대운에서 약 50년 동안 이렇게 재성운으로 흐르니 부기한 사주가 되어서 직업이 의사로서 성공한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갱유 인례 탈식 투제 이해 역유 부기 수치 기 정국지 세이 단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인수가 와서 식신을 빼앗는데 이거는 뭐예요? 편인도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수가 식신을 탈식하는데 빼앗는데 제가 드러나서 이걸 해결하면 그러니까 제극인으로 해서 편인을 극하면은 그죠? 이게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부기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식신이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그쵸? 간목이 예, 식신인데 아, 병화 식신인데 병화 식신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탈식을 하는 거죠. 식신을 식신격인데 그렇죠? 그래서 식신격이라면은 을목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일단 봅시다. 월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는 식신격이에요. 뭐 수월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수월에서 정화 대신 임수가 나온 거니까 투관한 걸로 이렇게 보면 이건 가능하죠. 그럼 식신격인데 이게 탈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탈식하고 있는데 뭐가 있으면 무토가 있으면 무토 편제가 있으면 무토 편제가 있어서 이게 토국수를 하면은 이 식신이 살아나겠죠. 식신이 살아나면 다시 화생토를 해주죠. 그럼 식신생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기한 사주죠. 부기한 사주. 그래서 부기함이 있다. 그래서 모름지기 그 정국을 그 전체의 국을 형세를 보고 그러니까는 모름지기 그 전체의 국가 그 세력을 그쵸 그 세력을 보고 나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형세를 보고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 사주는 이런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신격에서 편인을 만나면 탈식이 되어서 합격이다. 그러나 편제가 투관되어서 편인을 제어하고 식신이 재를 생화하면 부기가 있다. 그러므로 사주를 판단할 때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격국의 기준과 사주 전체의 흐름을 관통해야 한다. 자, 이거 굉장히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식신격이죠. 그래서 아까 간목으로 했나요? 간목의 병술을 월해서 이게 식신격에서는 임수가 이렇게 탈식을 하면 당연히 무토 재성으로서 이거를 극을 해서 이 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는 제극인이죠. 그렇죠? 현재가 편인을 극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 격국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제극인만 이걸 보지 못하고 무슨 격에서 시작에 이게 식신격에서 이 제극인은 합당한 거죠.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이거는 제극인의 탐제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제극인인 거죠. 탐제개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재성이 격구신 작용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당연히 얘를 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재극인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수격이다. 아,
똑같은 간목일간인데 진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인데 여기 이렇게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병화 임수 평인인 병화 임수 편인 이게 일간이면 이거 똑같은 간목 일간이에요. 그러면 병화 임수 똑같아요. 병화 임수 똑같아요. 근데 이거 기준은 뭐예요? 얘는 편인격이고 얘는 식신격인 거죠. 그런데 이 식신격에서는 제극인으로 식신을 구해야지 귀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격이 편인격이기 때문에 이 편인격이 식신을 극한다고 해서 무토로다가 이거를 극하면 이건 파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파격. 이거는 파격이에요. 근데 이거 구분 못하죠. 이거를 구분을 못해. 격곡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무토 간목 병화 임수 무토 간목 병화 임수 병화가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임수가 연간에 나와 있어도 똑같아도 위치까지 똑같아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파격이고 이거는 귀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같은 제극인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탐재계인 제극인이에요. 쟤를 탐하느라고 내 격을 무너뜨린 거고 이거는 이 제극인은 내가 식신격을 살리기 위해서 도식하고 있는 편인을 제극인 한 거라 이건 합당한 거고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어서 무슨 기준이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격국마다. 그래서 격국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살피고 여러 번 경험하고 보고 분석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헷갈려서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사주 전체의 흐름을 관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지어 식신이 관살, 경출, 그다음에 여가, 성곡, 단불, 심귀이, 그다음에 갱유, 식신, 합살, 존재, 최위, 귀격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식신에서 관살이 서로 겨루어 수출되어 나타나면 또한 격국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식신격에서 관살이 겨루어 나타난다. 그럼 식신격에서 정관과 실살이 같이 드러난 거. 그렇죠? 식신격에. 이거는 격이 식신격이니까 내가 얘네들을 정관이든 실살이든 얘네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살이 투관된 거는 다른 거에서는 정관격이나 실살격에서는 관살 투관된 게 이게 흉해서 이거는 파격이 되지만 식신격에서는 정관 실살이 같이 투관돼 있어도 격이 식신격이기 때문에 이건 파격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신격에서 관살이 서로 다투어 드러나도 또한 격은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지 뭐냐면 매우 심히 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심히 귀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는 조금 잡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탁하다는 거죠. 격이 파격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식신이 합사를 해가지고 식신격이 관사혼잡이 됐을 때 합사를 해서 죄를 남기면 오히려 최고의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귀격.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격에서 관살이 혼잡으로 투관되면 격은 잃지는 않아요. 격을 잃지는 않지만 귀하지는 않다. 그러나 식신격이 양인합살이나 상관합살로 관살 혼잡을 제거하고 재성까지 구하면 최고의 귀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그럼 금수 식신격인데 여기에 칠살과 이렇게 병화하고 간살 혼잡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거 자체로 일단 식신격이 그쵸? 식신격이 식신대살로 성격이 된 거고 이 혼잡됐어도 이게 조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우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이거 자체가 격이 혼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파격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크게 귀하지는 못하다. 지금 이 얘기죠. 식신께서 간살 혼잡이 투관되면 격은 잃지는 않지만 크게 귀하지는 않다. 그러나 식신격이 양인합살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식신격이 재성을 쓰는데 그래서 금수 식신격이 재성이라고 하면 뭐 을목이나 간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신격이 이 재성을 쓰는 거죠. 이렇게 식신생재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살이 드러났다. 그럼 이건 파격이죠. 파격인데 여기에서 임수가 이렇게 상관이 드러나서 이렇게 정임합을 해버리면 살을 합으로 묶고 재성이 칠살로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재성을 구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고의 기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식신격에서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은 그냥 식신격이 식신대살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격이 파격은 되지 않고 그냥 그 혼잡이니까 탁한 걸로 격은 좀 떨어지고 크게 귀한 격은 아니지만 격 자체가 파격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신격에서 재를 쓰는 격에서 칠살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신사에서 지지까지 해서 관살 혼잡에 칠살까지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이 재성이 다 살로 가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데 이렇게 상관이 드러나서 칠살을 이렇게 합으로 묶어서 이 재가 설계되지 않게 이걸 구하면은 식신생재격으로 크게 귀한 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 지약, 식신, 투살, 본기, 견제, 이제, 선살, 후, 그 다음에 시기간지, 이제, 불농, 당살, 역가, 취귀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식신격에서 살이 투관되어 드러나지 않고 음, 어, 않고가 아니지 칠살이 투관되어 드러나면 본래 재성을 보는 것을 꺼린다는 거죠. 재를 보는 걸 꺼리는데 하지만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죠. 식신격에서 칠살이 드러나 있는데 재성까지 보게 되면 재생살이 돼서 파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재성이 앞에 있고 살이 뒤에 있고 그 사이에 식신이 그것 사이에 있게 되면은 재성은 칠살과 무리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귀함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그 식신격에서 칠살이 투관된 경우 재성을 보면 파격이야. 그러나 재성이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는데 그 중간에 식신이 있다면 칠살이 재성과 함께 무리지어 있지 못하니 귀함을 취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재성이 칠살에 의해서 설계되지 않고 식신이 식신제사라고 식신생제도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무슨 소리냐. 이걸 예문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 신금 일간인데 앞에 재성이 있어. 앞에 재성이 있고 뒤에는 정화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요. 식신격인데 근데 사이에 식신이 있어. 그러면 금생수니까 개수가 있네요. 개수. 그러면은
뭐 개축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개축. 그러면 신금일주가 축중에 개수가 투간해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앞에 재성이 있고 뒤에 칠살이 있게 되면 이거는 또 귀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 칠살과 편제가 이렇게 연간과 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식신이 있게 되면 이 식신이 쟤는 식신생제 해주고 식신생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이 식신이 예,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식신이 살을 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신이 수생목하면 이 을목이 목생화로 가야 되는 건데 목생화로 가야 되는 건데 수생목했으면 목생화로 가는 거죠. 목생화로 가는데 이게 이 칠살이 예, 목생화를 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화생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생토 다시 토생금으로 살인상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살인상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진술충미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연에 있고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개수가 식신생제도 하고 식신제살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축토가 중간에서 인성이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천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모순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내가 실전 경험으로 해서 실관을 이런 경우를 뚜렷하게 해보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신금이라 하더라도 이 개수가 중간에서 수생목도 하고 수국화도 한다.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 수생목을 받은 이 식신이 식신생지한 이 재성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목생화로 가죠. 목생화로. 목생화로 가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이 개수가 이 수생목도 하고 수국화도 한다고 하니까 목생화로 갈 때 가더라도 다시 이 수가 개수가 또 수국화를 하니 이 식신이 살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 이 을목이 완전하게 그 살로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수생목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목생화를 가더라도 수국화로 견제받고 그리고 얘가 목생화로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식신생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이런 이치라고 하면 이 축월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합당한 거죠. 이런 관계의 생화극제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사주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사주를 만나게 되면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 류, 제, 루제태명이네요. 그쵸? 루제태명의 계유, 신유, 기묘, 의례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는 기여 변화, 불능, 진술, 그다음에 류의, 추지, 가야 그랬어요. 그래서 여타의 이 나머지 변화를 그쵸? 모두 다 서술할 수 없으니 예, 유추해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유제태의 명이 이렇다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유, 신유, 기묘, 을해. 자, 기토 일간이 6월에 나서 이게 이제 토금 식신격이에요. 토금 식신격인데 이렇게 월간에도 드러나 있어요. 월간에도 드러나 있으니
이게 더 오히려 낫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금생수 계속 해주고, 그렇죠? 여기서는 수생목을 해도 계속 금생수는 받고 있는 거죠. 식신생제는 계속 돼요. 재생살을 하더라도 이 살이 이거를 이 살이 목국토를 해서 살을 일간을 극하려 해도 이 가운데에서 월지에서 금극목하고 월간에서도 금극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이 칠살과 완벽하게 무리지어서 이 재성이 칠살한테 완전히 다 가지는 못한다. 계속 식신생재가 이루어지고 칠살은 원령에 강한 식신에 의해서 재화를 받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귀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재태의 사주는 계유, 신유, 기묘, 을해이다. 기토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신금이 천간으로 투관되고 연간에 계속 현재를 만나서 식신격이 성격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을목칠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파격이 되는데 월간에 투관된 신금이 을목칠사를 극제하여 귀함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묘미가 돼서 을목이 움직이지만 이 금이 제살도 하고 이렇게 식신생재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식신이 시간에 나와 있고 여기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수가 있고 을목이 칠살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계유월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이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서 식신격이 투관해서 식신생제를 했는데 이 재성이 그냥 재생살로 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것도 식신생 재생살로 다 갔다. 그래도 여기서 개수는 식신생제는 계속 하는데 근데 얘가 금이 식신이 칠사를 제화시킬 수 있는 것을 중간에서 얘가 금극목을 중간에서 통관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성이 그래서 식신생제 재생살로 이거는 흉하다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여기서는 중간에 통관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얘는 얘대로 제어하고 얘는 얘대로 생해준다는 거죠. 요게 요거의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식신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치운 즉이 식신 소성지국 분이 배지. 자, 이 소리는 자, 식신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즉 식신격으로 이루어진 그 격국을 나누어서 그것과 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식신격의 그 운에 대해서 살피는 것에는 결국은 그 식신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으로 성격되었는지를 그 구분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배합해서 그 기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자, 그럼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자, 식신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식신격이 칠사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식신대살격이라고 앞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식신격이 살인상생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식신격이 기식취살이라고 해서 일간이 약하고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파극됐는데 약한 일간을 편인이 칠사를 만나서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생화하는 경우
기식취살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써 세 번째의 그 식신격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신격이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목화 식신격, 이런 경우는 목화가 물이 지어서 너무 뜨거운데 이때 인성을 써서 수 인성을 써서 격국을 성격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이 인성을 써서 성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식신격에서는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격국에서 상신과 구신 그리고 희신과 기신 등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 태가불급에 따라서 저울질 해보면 희기와 성패가 자연히 드러나니 이것으로서 운을 살펴보는 이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 생재, 재중, 식경, 그 다음에 즉, 행, 재식, 재식, 중즉, 그 다음에 희, 방신, 관살, 지방, 구위, 불미 그랬습니다. 이것은 식신생재격에서 재는 무겁고 식신은 가벼운 경우, 그렇죠? 가벼우게 되면 재와 식신의 운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성과 식신이 무거워서 그렇죠? 무거우면 어쩌고 본신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식신생재격에서 재와 식신이 가벼울 경우에는 운에서 식재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저기 식신이 무겁고 재와 식신이 무거운 경우에는 운에서 뭐냐면 본신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두 불미하다. 그러니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식신이 재성을 생화하여 재는 무겁고 식신이 가볍다면 재성과 식신으로 행하는 운이 좋다. 그러니까는 식신운이나 재성운을 만나면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재성과 식신이 사주에서 무겁다면 그렇다면 본신은 가벼워서 신약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본신을 돕는 인성과 비고분을 대운에서 만나면 기뻐한다 이 소리죠. 그러나 관살의 방향은 모두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정관은 식신과 합으로 묶이고 또 칠살은 재성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0년생이고요. 여자 10대운입니다. 자, 경진, 신사, 갑오, 무진. 자, 이 사주는 간목일간이 4월에 출생해서 목화 식신격이에요. 그쵸? 식신격인데 식신이 사후로 물이 지어 있으니 식신이 왕하고 그 다음에 재성은 시간의 무토,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그 다음에 연지의 진토. 그래서 식상도 무겁고 재도 무거워요. 이것을 무게로 구분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일간 빼고 이렇게 목화가 그러니까 화토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식재가 너무 강한 거죠. 그 반면에 일간은 무력해서 신약한 거죠. 이렇게 신약해요.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무슨 대운이 좋냐면 일간을 돕는 비겁이나 인성운이 좋은데 이 사주는 대운에서 23세에 23대운에 양인대운 그쵸? 그러니까 20대운이죠. 20대운에 이 양인대운을 만나고 그쵸? 양인대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운에서 이민년을 만난 거예요. 이민년을. 그러니까 간목이 대운에서는 양인의 뿌리로
양인의 도움을 받고 세운에서는 이민년이니까 이렇게 예, 관인상생, 살인상생까지 돼가면서 일간을 돕고 지지에서는 록으로다가 근으로서 인목이 이렇게 뿌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오니 이 운에 이민년에 5급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5급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자, 그럼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4월에 출생하고 시간의 무토 편제를 보니 식신격이 이제는 식신생제격으로 성격이 된 거죠. 근데 식신격이 식상과 재성은 무겁고 일간은 약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대운인 기묘 대운에 지지에서 양인을 만나고 또 세운에서 22년 이민년에는 천간으로 인성과 지지에서 록근을 만나서 일간을 도우니 이때 5급 행정고등고시 합격하였다. 이것이 바로 재와 식신이 무거우면 본신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묘대운은 일간을 돕는 양인대운이고, 그렇죠? 이민년은 천간으로 일간을 돕는 인성과 지지로는 록지운으로 대운과 세운 모두 일간을 돕는 그런 운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용, 살인, 운이, 인왕, 절기, 재향, 신왕, 식상, 여귀, 보군, 행관, 행살, 여귀, 길야 그랬습니다. 자, 식신격에서 살인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죠. 앞에서 공부했죠. 그 식신격이 살인을 쓴다는 것은 기식취살격이에요. 식신격이 월지 암장되어 있고 편인이 투간해서 파격인데 신약한 일간을 칠사를 만나서 살인상생으로 돕는 그러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운에서 기뻐하는 것은 인성이 왕한 것, 그러니까 인성운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살인상생을 하고 있으니까 천간에서만 살인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에서 인성운으로 이렇게 향하면 인성이 왕해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좋은 운이다. 그리고 절대 꺼리는 것은 제2의 고향을 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을 꺼린다는 것은 재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개수일간이 기토 7살에 여기 신금의 신묘월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식신격인데 편인을 만나서 합격인데 개수가 약하니 이 기토 7살이 토생금 해서 금생수로 살인상생을 하고 있으니 이때 인성이 약하니까 천간이든 지지든 인성운으로 오는 거는 좋지만 재성의 고향 특히 이제 인성은 웬만하면 지지로 오는 충운은 좋지 않은 흉하니까 이거 말고 천간으로 오는 경신금 운을 얘기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돕는 운은 좋지만 재성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오는 재성운이 아니고 지지로 오는 사오미 그렇죠? 이렇게 사오와의 이렇게 오는 운은 절대 꺼린다는 거예요. 절대 꺼리는 이유는 이 식신이 몰라 식신생제가 돼서 그렇죠? 식신생제가 돼서 식신생제를 하니까는 인성이 일단 약해지겠죠. 천간에서 인성이 극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인성이 약해지니 인성이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는 안 되니까 이 격 자체가 기준이 뭐냐면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지지로 오는 재성우는 인성에 해롭고 그 다음에 이 식신이 어, 이게 기식치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식신생제가 되면 이것은 불리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지로 오는 재성우는 절대로 꺼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왕 그쵸 본신이 왕하거나 그쵸 왕성하면 본신이 왕성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목의 기식치살이라 하더라도 개해라든가
뭐 아니면 신자, 수국을 지지해서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간이 본신이 왕하면 식상운은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왕하면 살인 상생해서 다시 수생목으로 이렇게 설기되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예, 식상운은 역시 복이 되는 운이라는 거죠. 복이 되는 운이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어, 정관으로 행하고 그쵸? 정관으로 행하고 칠살로 행하는 것은 또한 역시 예, 길하다. 또한 길하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신격에서 살인을 쓰는 그런 격국에서는 당연히 운에서 인왕한 운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지지로 오는 재성운은 절대 꺼린다. 이거는 제극인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간이 혹시 왕하면 그때는 식상운으로 가는 것도 역시 복이 되는 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관운으로 행하거나 살운으로 행하는 것은 관인이든 살이든 이거 모두가 다 길하다. 왜냐하면 이 기식치살격의 기준은 살인상생에 있기 때문에 예, 살운도 좋은 거고 인성운도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재성운이 지지로 와서 인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흉하다는 거죠. 그리고 식상으로 오는 운은 이미 살인상생으로 일간이 왕성하다면 식상으로 오는 운은 오히려 복이 된다. 설기되는 운으로서 왕한 일간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그 설기돼서 유통되는 유기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대운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의 살인 상생을 쓰는 것은 식신격이 암장이 되어 있고 천간에 칠살과 인성이 투관된 경우인데 대부분 일간이 약하거나 인성이 약할 때 살인을 쓰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성운은 일간을 도우니 이로운 운이고 그러나 재성이 왕성해지는 운은 인성을 상하게 하니 절대로 꺼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로 오는 인성운은 특히 꺼린다. 만약에 일간이 살인상생으로 이미 왕성하거나 일간이 근이 있어서 본신이 왕하다면 식신운은 오히려 일간을 설화하기 때문에 복이 되고 그리고 정관이든 칠살이든 관산운으로 향하는 것은 인성이 이미 천간에 나와서 화살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우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년생이고 식신격의 살인상생을 쓰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고 10대운인데 자, 병술, 을미, 갑신, 임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간목일간이 미월에 출생했어요. 그렇죠? 간목일간이 미월에 출생했는데 이 미 중에서 해묘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주는 해묘미가 이루어져도 비경겁제가 되기 때문에 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을기 중에서 투관된 것으로서 격을 삼아야 되는데 을목은 비겁이라 안 되고 정화나 기토가 투관돼야 되는데 기토는 투관된 게 없고 정화 대신 병화가 투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목화 식신격으로 이 사주는 식신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식신격. 이 식신격이 예, 임수, 편인을 만나서 이게 이렇게 예, 도식이 도식이 되게 생겼죠. 그래서 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식치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임수가 이렇게 수국화를 하지 못하고 도식을 시키지 않고 겁재를 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편인이 도식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신격인데 겁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이 겁재를 생하고 그 다음에 일간과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신격이에요. 기식취살이 아니고 근데 식신격인데
일간이 간목이 너무 약해요. 지지에서 절지에 다 앉아 있고 그다음 묘지에 있고 그쵸? 이렇게 예, 양지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목이 약한데 이 임수가 일지하고 시지의 칠살에서 장생지로 이렇게 신금 칠살에 임수가 장생지에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이면서 살인상생을 쓰는 사주다. 기식치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식치사는 칠사를 버리는 건데 이것은 버리지 않고 식신격이 성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예, 살인으로서 살인도 쓰고 그 다음에 식신격도 이거는 그냥 성격이 일반적으로 된 사주이다. 좀 특별한 사주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각양각색 뭐 온갖 뭐 이해하기 예측하기 힘든 사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사주의 그 실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주는 어쨌든 식신격의 살인상생을 쓰는 사주인데 기식치사라고 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어, 식신격의 살인상생을 쓰다 보니까 공무원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사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살인상생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임대업으로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임대업으로 다시 이제 일어나서 지금 현재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중 정화가 연간의 병화로 투관되니 목화 식신격이다. 일지와 시지의 신금칠살이 시간의 임수 편인의 장생지가 되어 살인상생을 이루고 있다. 일간이 약하니 인성운을 기뻐하고 이 사주는 간살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천간으로 재성운이 와서 임수 인성을 상극하면 흉하고 식상운은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살인상생을 쓰는 거니까 인성운이나 간살운은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원문에서는 고향 지지로 오는 재성운이 이제 흉하다고 했는데 이사주는 지지에 이미 이렇게 재성이 있고 그다음에 천간에 관살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천간에 관살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천간으로 재성운이 오면 바로 제극인이 되죠. 그렇죠? 바로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재성운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이렇게 떠 있었다면 재성운이 오더라도 무기토가 오더라도 토생금, 금생수로 다시 살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재성운이 나쁘지 않을 텐데 여기는 그 칠살이 천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지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재성운은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겁재도 목생화로 가기 때문에 무기토를 제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극인이 바로 일어나서 이게 재성운은 굉장히 이 사주에서는 흉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 인성을 재성이 상극하면 굉장히 흉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식상운은 이롭지 못할 수 있는 게 특히 상관운은 그렇지 않죠. 상관운은 특히 안 좋죠. 상관운이면 이 임수를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임수를 묶어버리면 일간이 너무 이렇게 신약해져서 일간이 신약해져서 오는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 또 한번 예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사주도 좀 어려운 사주인데, 자, 70년생인데, 이 사주야말로 기식치살격인데 파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사 사주고 구대운이에요. 자, 경술, 기묘, 개축, 개해. 자, 개수일주가 묘월에 태어나서 식신이 현관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연간에 경금이 드러나서 정인이 드러났어요. 편인이 아니고 경금이 드러나서 이게 이제 토생금 살인상생을
살인상생으로 비겁을 돕는 걸로다가 기식치살격으로 성격이 된 거죠. 금극목을 월지하니까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식치살격이에요. 기식치살격인데 얼핏 봐서는 기실치살격으로 성격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암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묘미 삼합을 한 거예요. 해묘미 삼합을 해서 을목이 투간돼 버렸어요. 을목이 투간되는 바람에 을경합을 해서 이게 칠살만 살아나고 이게 살인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파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동양화를 전공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제 그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교수는 합격이라 그런지 계속 자리가 안 되고 그냥 강사로 그냥 이렇게 강사 일반 강사도 이제 대학교 강사도 아니고 그냥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일반 뭐 어떤 구청이라든가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학원 강사 이런 쪽으로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예요. 만약에 이것이 해묘미가 없어서 기식치살격이 되었다면 귀격이 되어서 아마 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하니 식신격이다. 식신은 암장되고 연월천간에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는 사주인데 월령의 식신이 시지 해수와 회합하여 을목이 동안이 연간의 경금 정인이 합으로 묶어서 살인상생을 이루지 못하여서 칠살만 남고 그러므로 해서 파격이 되었다라고 사주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오늘도 또 이렇게 수업 시간이 다 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